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Move your hips side to side. Feel the beat, let it rid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 컴퓨터의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커말 1급 필기에서요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인데요, 핵심 19에 컴퓨터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들,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컴퓨터가 분류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실 거고요. 또한 데이터의 크기, 자료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이러한 단위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핵심 21 자료의 표현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요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19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19 디지털 신호라고 나와 있죠. 우리 데이터를 갖다 크게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로 구분을 시킵니다. 컴퓨터에서 쓰는 데이터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요. 이 디지털 신호는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0과 1을 갖다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0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1. 컴퓨터는요 기계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기계가 쓰는 언어, 그래서 0과 1을 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하고요. 이산적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을 이산적, 왜? 비연속적, 이렇게 딱 꺾이는 비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바로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요, 신호에 따라 크기가 연속적으로, 자, 이 특징적인 말을 보시면 되겠죠. 비연속적, 연속적. 아날로그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파형을 뜻합니다. 보이시죠? 이러한 파형이 바로 뭐다? 아날로그를 뜻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하는데, 이렇게 파형, 곡선이나 그래프의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을 사용하면 디지털 컴퓨터. 자,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범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용,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날로그는요 특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특수용.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병원에서 맥박 체크하는 거 있죠. 띡띡띡 이렇게 맥박 체크, 이게 아날로그 파형이죠. 자, 이러한 기계도 바로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넓은 의미의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지진 파형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예요. 그래서 입력 형식은 숫자, 문자. 아날로그는요 온도나 전압, 전류. 자, 연산의 종류는요 사칙 연산을 하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은 뭐다 여러분들?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이 연산을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병렬 연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형을 그리는 비적분 연산, 병렬 연산을 한다라고요. 계산 방식은요, 계산 형식은 이산적인 데이터,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얘는 연속적 데이터. 회로의 형태는요, 논리회로, 얘는 증폭회로라는 회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반드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지 못하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용이에요. 한마디로 컴퓨터에 전원을 딱 꽂아서 이렇게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산 속도 느립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느리고 아날로그는 빠르다. 여러분들 이거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아날로그 시계 있죠.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 또는 아날로그 체중계. 체중계가 좀 더 낫겠는데, 체중계.
자, 아날로그 체중계가 뭐예요? 바늘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몇 킬로라고 이렇게. 디지털 시계는요, 디지털 체중계는요, 이렇게 숫자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되죠. 78, 뭐 이런 80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느 게 빠르다? 아날로그 체중계가 빨리 볼 수 있죠. 우리가 딱 눈금으로 보는 거니까. 정확도는 근데 낮아진다라는 거. 정확도는 얘가 높죠, 디지털이. 그래서 체중계 올라가시면 뭐 78.90, 50 뭐 이렇게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빠른 거는 아날로그 체중계가 빠릅니다. 정밀도는 누가 높다? 디지털. 아시겠죠? 기억 기능, 기억이 용이하며 반영구조.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 기억에 제한이 있음. 그 다음에 정밀도, 필요한 한도까지 아주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제한적이다라고.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 비교한 거, 자, 이 연산의 종류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 형식, 회로 형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연산 속도, 정밀도, 요 정도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면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하면 무슨 컴퓨터요? 아날로그 컴퓨터. 아시겠죠? 디지털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고 아날로그는 특수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합친 컴퓨터가 있는데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죠. 그죠? 휘발유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뭐 이런 하이브리드 두 개를 섞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핵심 식구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한 걸 갖다가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핵심 20을 보겠습니다. 핵심 20은요, 자료의 크기. 자, 자료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자료들을 갖다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는 뭐다? 0과 1을 비트라고 그랬죠.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요.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자료를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블은 뭐냐면요. 4개의 이렇게 비트가 모인 거. 0101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11 이렇게 4개가 모이면 이걸 니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블보다 큰 단위는 바이트라고 얘기해요. 바이트는 8비트의 모임입니다. 8개의 비트가 모인 거. 얘는 4비트죠. 니블은. 자,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인 걸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이트는요, 여러분들 1바이트는요, 글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한 개가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A, B, C 그러면 몇 바이트? 3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바이트. 숫자 1, 2, 3. 그럼 이거 3바이트. 알겠죠? 한글 같은 경우, 한자 같은 경우는 뭐다? 여러분들 2바이트예요. 이는 한글, 한자는 2바이트.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워드라고 합니다. 바이트가 모이면 워드. 워드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 그죠? 글자가 모여서 뭐를 만들죠? 단어를 만들겠죠. F.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워드. 자, 그리고 워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 자, 여기 나와 있듯이 항목. 자, 그리고 워드는요, 이런 모임으로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CPU에서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16비트 컴퓨터다,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얘는 32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워드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풀 워드가 있고요. 풀 워드는 여러분들 풀 워드가 전 워드라고 얘기해요. 전 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꽉 찬 워드. 그래서 32비트를 갖다 우리가 풀 워드라고 그러고, 자, 할프 워드가 있어요. 하프 워드. 하프 워드는 우리말로 반 워드라고 그러죠. 반. 얼마다? 32비트의 반, 16비트짜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더블 워드가 있어요. 더블 워드. 더블 워드는 우리말로 배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의 배, 64비트짜리를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워드가 또 세 가지로도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워드가 모이면 필드. 우리 필드를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본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말하죠. 국어 항목, 영어 항목, 수학 항목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항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국어 항목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국어 항목 그럼 국어 점수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죠. 이름 항목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 그죠? 김, 박, 오 뭐 이렇게 김 누구누구 박 누구 이렇게 이 워드가 이렇게 어떤 연관성 있는 워드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필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워드가 모이면 필드. 자, 이렇게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된 모임. 그걸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 알겠죠? 이 부분을 뭐라고요? 레코드. 자, 그래서 용어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셔야겠죠? 레코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도 한다. 레코드를 나오죠. 레코드가 모여서 뭐다?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레코드가 모이면 뭐다? 파일. 이런 레코드들이 모인 게 파일이고 파일이 모인 걸 뭐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 이 순서를 갖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요. 4비트. 그 다음에 8개의 비트가 모이면 그걸 바이트요. 글자 하나. 바이트, 문자가 모여서 워드를 만든다. 그랬죠. 워드, 단어. 워드가 모이면 뭐를 만든다? 필드, 항목,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코드. 그 다음에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갖다 쭉 기억하시고요. 워드나 이렇게 워드 용어, 필드. 알겠죠? 워드나 필드. 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레코드 요 세 개까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실 걸 설명을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자료의 크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핵심 21 자료의 표현 방식.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갖다 표현하는 방식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자료를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적 표현 방식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 외부적 표현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컴퓨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모니터로 표시하는 거죠. 모니터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외부적 표현 방식.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도록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게 컴퓨터 내부적 표현 방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현한다. 라서 외부적 표현 방식. 이해되시죠? 자료 표현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내부적 표현 방식에는요. 크게 정수를 표현하는 정수 표현 방식이 있고요. 실수를 크게 정수와 실수로 표현 방식이 나눈다는 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겠죠. 소수점이 없는 우리가 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정수 표현 방식 이렇게 하고 실수는요. 소수점이 있는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수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 표현 방식의 십진연산, 우리 십진수를 표현하는 방식,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정수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요. 다른 말로 정수 표현 방식을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알겠죠?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이다. 정수를 우리가 10, 20, 30 이게 정수죠. 이게 소수점이 이게 이렇게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맨 끝에. 그래서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10, 20, 30이라고 부르지만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십진수를 표현한 십진 표현 방식, 이진수를 표현하는 이진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십진수에서는 언팩 십진 표현 방식, 팩 십진 형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종류만을 외워두셔도 되세요. 언팩이라고 되어 있는 십진 표현 방식은요, 뭐 출력 같은 거, 이렇게 출력 같은 거를 할 때 쓴다라고. 팩 십진 형식은 계산 같은 거, 우리 계산 처리할 때 쓰는 형식이에요. 입출력, 그리고 계산. 이렇게 십진연산에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진수를 표현할 때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라는 이 방식이 있다라고요.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 보수라는 게 음수를 갖다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표현 방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솔직히 자세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세하게 또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요, 그냥 크게만 외워두세요. 언팩과 팩, 십진 형식,
이진수를 표현하는데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부호 있고요. 부호, 지수부, 가수부로 이렇게 실수를 표현하시는데 세 가지로 나눈다. 부호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부호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수부. 지수부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것들이 있죠. 플러스 10의 4승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지수라고 그러죠. 이 지수. 이 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수부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앞에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 부호부 이렇게. 그래서 실수를 표현할 때는요. 세 가지로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냥 크게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실제로 외부적 표현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 방식이고요. 위에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시험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외부적 표현 방식이요. 자, 문자 표현 코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 특수문자 표현할 때 쓰는 코드예요. BCD 코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몇 비트다 6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어떤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코드다라고요. 크게 존 비트라는 게 2개 들어가 있고요. 디지트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존 비트라고 그러거든요. 존 비트가 2개, 디지트, 데이터를 갖다 실제로 표현하는 비트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이 존 비트는요, 구분을 하는 비트라고 그래요. 구분. 뭐를 구분한다? 뭐 숫자냐, 문자냐, 특수문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 2개, 4개로 알겠죠? 존 비트, 두, 디지트, 넷 해가지고 2의 6승으로 64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컴퓨터에서 가지수를 표현할 때는요, 이 지수라고 그러죠. 이 지수가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6비트니까 6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의 6승이니까 64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요. 아스키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읽을 때는요, 아스키 코드라고 읽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그거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다라는 뜻이죠. 7비트로, 여기서 1비트가 더 증가한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가 늘어났냐면 존 비트가 늘어났어요. 보이시죠? 디지트 비트는 4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의 7승으로 2의 7승이니까 얼마? 여기 64 곱하기 2 하니까 128가지겠죠? 자, 128가지를 표현하고 미국 표준 코드라고 얘기한다. 데이터 통신. 우리 컴퓨터에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알겠죠?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코드가 뭐냐?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렇게 문자 자료, 데이터를 표현할 때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아스키 코드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존 비트 3개, 디지트 4개. 알겠죠? 2의 7승으로 몇 가지요? 128가지 정보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표준 데이터 통신,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한다. 확장 아스키 코드도 있습니다. 확장형 아스키 코드는요, 이 8비트짜리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돼가지고 하나 확장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256까지도 표현한다라고 참고적으로 외워두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모르면 아스키 코드 찍어도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FCD 코드라고 그러죠. EBCD IC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FCD 코드는요, 8비트짜리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7비트에서 하나 확장. 그리고 보이시죠? 존 비트가 확장이 된 거예요. 디지트 4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2의 8승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죠. 256가지 정보를 표현하고요. 어디에서? 대형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한다. 자, 얘는 개인용 컴퓨터, 얘는 대형 컴퓨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니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유니코드 또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갖다 2바이트로 표현한다. 2바이트. 2바이트가 얼마죠? 여러분들 16비트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16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워두세요. 국제표준 코드다. 몇 바이트? 2바이트짜리로, 그러니까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표준 코드. 국제표준 코드라는 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유니코드. 그래서 2의 16승으로 65,53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언어 문자를 갖다 표현하는 코드다라고 유니코드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표현 코드 여러분들 이렇게 BCD가 몇 비트, ASCII 몇 비트, FCD 몇 비트. 이 중에서 ASCII 코드 시험에 잘 나오고 유니코드의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정보 처리 시스템의 종류. 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의 종류를 갖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집중 처리 시스템, 자료가 발생한 곳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비집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집중 처리 시스템 뭐다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한 자료를 갖다가 어떠한 자료들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중앙에 이렇게 컴퓨터로 보내서 처리한다. 이게 집중 처리 시스템이죠. 한 곳에서 집중해서 처리한다는 뜻으로. 그죠?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원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보이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처리한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이 뭔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이게 서버고, 이게 클라이언트. 자, 그래서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개의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한다. 뭐라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동배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라고 되어 있죠. 이 P2P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숫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2P라고 2번. 알겠죠? 자, 모든 컴퓨터가, 자, 여기 좀 안 보이네요. 모든 컴퓨터는 동등하게, 자, 모든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서버도 될 수 있고 뭐도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버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그러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그래서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떠한 모든 컴퓨터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동배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피어 투 피어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의 컴퓨터 처리 시스템의 종류가 이렇게 집중, 비집중, 분산 처리, 피어 투 피어 방식. 두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분산 처리하고 뭐다?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방식. 이렇게 아시겠죠? 동배간 처리. 자, 오늘의 했던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컴퓨터의 분류를 배우셨죠? 컴퓨터는 크게 분류를 시키면 자료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범용, 얘는 특수형. 연산 종류, 사칙 연산, 논리 연산. 아날로그 컴퓨터는 병렬 연산이죠. 미적분 연산을 한다고요. 계산 형식 이산적, 비연속적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아날로그는 이렇게 아날로그 데이터가 연속적인 데이터죠. 회로는 논리회로요.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입니다. 여러분들 논리회로, 증폭회로. 프로그램 필요 있다, 프로그램 필요 없다. 알겠죠? 느리다, 얘가 빠르다. 아날로그가 반대로 정밀도는 디지털이 높고 얘는 제한적이다. 자료의 표현 방식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자료가 뭐예요? 비트예요. 비트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니블. 4개의 비트가 모인 게 니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니블보다 큰 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8개의 모임. 자,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워드. 워드는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다. 라고. 그죠? 워드가 모이면 필드, 항목이라고 그러죠? 항목, 어떤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 항목이 모이면 뭐다?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요. 그죠? 레코드,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된 모임.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표현 방식은 크게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내부적 표현 방식과 외부적 표현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적 정수, 실수 연산이 있죠. 정수를 표현하는데 십진수와 이진수, 십진수를 표현하는 데는 언팩, 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진수는 부호, 절대치, 일회보수, 이회보수. 실수는요, 부호, 지수, 가수부로 구성이 된다라고요. 외부적 표현 방식, 시험에 나오는 건 외부적 표현 방식이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BCD, ASCII, FCD. 그 다음에 유니코드까지 이렇게 4가지 있다고 그랬죠.
BCD 6비트 구성되어 있고 2의 6승으로 64가지, 아스키는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128가지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정보 표현, 미국 표준 코드 방식,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된다. 개인용 컴퓨터. FCD 코드 8비트라고 그랬죠. 2의 8승으로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하고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된다라고요. 각각 비트의 크기를 외워두시고 시험에서는 아스키 코드 잘 물어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니코드 나와 있어요. 유니코드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데요. 유니코드는 뭐라고 해야 됐죠? 여러분들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2바이트 완성량. 그러니까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65,536가지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집중, 비집중 처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컴퓨터 자원을 갖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처리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는 정보 이용하는 거고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뜻합니다. 피어2피어 방식 있죠. 모든 컴퓨터가 동등한 입장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될 수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분산, 마지막으로 동배관 처리, 피어2피어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필기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요. 시험 문제가 어차피 나올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자,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